이제 제법 아침 또는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네요. 바람이 조금 선선하죠. 굉장히 습하고 더운 어떤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습기는 아마 겨울까지 가도 계속해서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염증이 많으신 분들 지속해서 자신들의 몸을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코에 대해서 해볼까요? 이 코는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이 부분은 심장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보통 진단을 할 때 간과 담을 진단합니다. 간담. 어떤 식으로 진단하냐면은 이 부분은 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주로 담을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서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정맥을 봅니다. 정맥. 쉽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정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도 간이 나쁜 경우가 있고요. 안 보여도 간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팍 눈에 드러났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맥이 붉어져 있다. 그럴 때는 간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정맥이고요. 두 번째가 색소입니다. 이 색소라는 것은 유난히 그 부위가 검어요. 유난히 검다기보다는 유난히 짙다. 그 부위가 색깔이 짙다. 이럴 때는 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부위는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부위가 도톰하게 뭔가가 코 옆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이게 없어요.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 때는 이 부위는 쓸개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여기가 뭔가가 코에서 이렇게 옆으로 하나의 영역이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영역이.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이 짙다.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쓸개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주로 많으냐, 그렇겠죠. 요럴 때는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쪽에서 많이 많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니까 간경변 쪽이나 경화 쪽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지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런 우려가 커요. 예, 그런 우려가 크다.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알코올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술을 갖다가 많이 마셔왔던가, 또는 약물성, 약을 그러니까 부작용을 간에게 주는 약물들을 오랫동안 복용해 오셨던가, 아니면 독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이거는 생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복용을 해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담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방 용어로 쓰자면 담실증이에요. 실증. 그러니까 담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에서 지방 대사를 하잖아요. 지방 대사를 하는데 간이 계속해서 지방 대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또 음식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간이 급하게 다른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그 지방 대사하던 물질을 어떻게 해요? 쓸개에 담아요. 네, 그랬다가 급한 걸 처리하고 나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 반복되는 순간에 이 지방 덩어리들이, 미처 대사하지 못한 덩어리들이 쓸개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점차 모여서 굳어진 게 담석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담실증이라는 것은 그 역할은 잘해요. 그러면 담석이 생길 우려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요, 담즙 분비가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겠죠. 예, 담즙이라는 것이 지방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방이 물과 기름과 분리가 되는 것을 잘 섞이게 만들어서 간에서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어떤 현상까지도 벌어지느냐면은 너무 묽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적정한 타이밍에 간으로 흡수돼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십이장이라든가 소장에 이게 담즙 자체가 기름입니다. 기름. 어떻게 보면 기름이 원료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소장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영양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흡수 방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간에서 올바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지방을 대사시켜서 지방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생성을 해야죠. HDL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르몬을 만든다든가 스테로이드 물질로 전환시켜서 염증을 막는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을 그러니까 신경세포막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데에서 충분한 작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이 성격적으로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꼰대 기질의 꼰대 성향을 많이 보여죠. 예, 용납을 안 해요. 잘 상대방의 얘기도 잘 안 듣고, 예, 버럭버럭거리고. 예.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향. 예. 막 그냥 막 갑자기 막 오바락 하는 어떤 그런 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더러 많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 담의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 코 준두라 그러죠. 여기는 주로 비장을 나타냅니다. 비장. 이 비장이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잘 못해요. 이 비장이라는 것은 피를 충분하게 저장을 하고, 또 비장 자체가 뭐냐면 거대한 임파구입니다. 우리 몸에 거대한 임파구예요. 예. 그래서 모든 체액성 면역을 만드는 비림프, 비장 림프액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세포들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는 이제 흉전에서 하겠지만은, 그런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을 충분하게 만들어내고 공급을 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요, 모든 세균들을 여기서 이제 또 림프 저릴 같은 데서도 처리하지만은, 이 비장 자체가 이제 또 최종적으로 또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소화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올 때 위접으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장이 부풀어 오르고, 그 공급받은 혈액으로 어떻게 해요? 위산도 만들고 또 연동 운동도 하고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췌장도 비장으로 이렇게 같이 동양의학에서는 봅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췌액이라는 효소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인슐린을 통해서 생성을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날 때는 죽음의 그림자라고도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실제로 이 비장이라는 장기, 여기서부터 심에서부터 심간 비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장부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다했다는 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한번 보세요. 심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애가 끓겠어요. 만약에 고민을, 어떤 일에 충격을 받던 뭔가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올 때 속 끓이죠. 예. 간으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장렬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화냈다가 비통하다가, 그러니까 비장으로 오게 되면, 이거 비장을 우리가 생각이라 그러죠.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자살하기 전에 얼굴,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에 검은 그림자가 딱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예, 연예인들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음장부가 이 코에 있다는 것. 코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예. 항상 윤이 나야 되고, 그리고 색이 밝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위장이죠, 위장.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고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한참 제가 이제 동양의학에 미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약물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는 거의 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이상으로 미쳐서 제 몸에다가 제가 다 실험을 한 겁니다. 뭐 보고 독이든 뭐 여러 가지 있죠.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자 가지고 엉뚱한 짓을 좀 전 제 딴에는 하다가 위장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객혈하고 생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 부자 초 이런 것들을 사약으로 썼던 이유는 그거예요. 예, 이게 병원에 가도요, 지혈이 안 됩니다. 지혈시키면 또 터지고, 왜? 부풀려 놓거든요. 예. 근데 한 3일 지나면 약성이 떨어지면 저절로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응급실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중환자실에서. 예. 3일 지나고 4일째 잡혀요. 예. 근데
근데 의사들은 모르죠. 몰라도 일단 급하니까 수혈을 해도요, 자꾸 객혈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배를 갈라버려요. 갈라서 일단은 봉합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원 입장에서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콧망울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물사마귀 같은 것이 하나 생겨요. 이 수술 자국이에요. 네. 어떤 분은 여기에 요런 흉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 이 여기는 어떤 게 생겨나냐면은 색이 변색이 돼요. 짙어지는 게 거의가 대다수예요. 안 그러면은 요게 뭐가 나요? 우리가 술 많이 먹고 열받은 사람들 있죠? 주사비. 예. 그것도요, 자꾸 간으로 보는데 비장의 원인입니다. 주사비도. 예, 붉게 되죠. 예, 그래도 주사비는 덜해요. 근데 이제 저기에 땅구멍이, 모공이 넓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면역이 엉망진창이 돼요. 예. 자, 위장 쪽은, 콧망울 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물사마귀가 혹이 이제 약간 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스크래치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요 주변에 빨갛게 이 빨갛게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럴 때는 위열이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콧망울 자체가 여기 이렇게 나온 게 이게 굉장히 약한 분들 있죠. 이렇게 약하게.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위허증이 많아요. 위허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준두, 여기도 코 끝도 여기도 뾰족하게 이렇게 되신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도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예, 아, 저 사람은 소화기가 약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약하니까 어때요? 비장은 생각을, 고민을 충분히 한다 그랬죠. 그 충분히 하는데 그 생각 스트레스, 예, 한 가지에 매몰되면은요, 밤새도록 건물 몇 채 지었다 부쉈다 하는 식으로 너무 작은 데에 집착하는, 예, 그런 성향들이 강합니다. 강해요.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